당신은 왜 아직도 가난한가? 매일 일하고 있다. 계획도 세운다. 꿈도 크다. 그런데 은행 잔고는 변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걸까? 당신보다 똑똑하지도 않은데, 당신보다 열심히 하지도 않는데. 그들이 아는 것이 하나 있다. 당신이 모르는 것이. 부에는 숨겨진 법칙이 있다. 운이 아니다. 지능도 아니다. 노력만으로도 안 된다. 우주를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질서가 있다. 이 질서를 아는 자만이 부를 얻는다. 당신이 이 법칙을 모르는 한평생 제자리걸음이다. 10년 후에도 똑같을 것이다. 20년 후에도. 시간은 흘러간다. 기회는 사라진다. 당신의 꿈도 함께. 솔로몬이 알았던 것, 에디슨이 적용했던 것, 카네기가 실행했던 것. 바로 이것이다. 내적 질서, 자기 절제, 생각과 말과 행동의 완벽한 일치, 순환의 법칙, 청지기 정신, 규율 있는 관대함. 이것들이 당신을 부자로 만든다. 지금부터 이 숨겨진 법칙들을 하나씩 공개하겠다. 당신의 인생을 바꿀 실질적인 단계들을. 더 이상 추측하지 마라. 이제 알게 될 것이다. 번호 1. 부의 숨겨진 법칙. 당신이 지금까지 부에 대해 들어온 모든 것은 거짓이다. 부자가 되는 것은 운이 아니다. 지능도 아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이것들은 모두 표면일 뿐이다. 부의 진정한 비밀은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다. 우주 자체를 지배하는 법칙 안에. 당신은 왜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 당신은 여전히 허덕이고 있는가? 그들이 특별해서인가? 아니다. 그들은 단지 법칙을 알고 있을 뿐이다. 당신이 모르는 법칙을. 이 법칙은 태고부터 존재해왔다. 솔로몬이 알고 있었다. 이집트의 파라오들이 알고 있었다. 로마의 황제들이 알고 있었다. 현대에 와서는 록펠러가 알고 있었다. 카네기가 알고 있었다. 포드가 알고 있었다. 그런데 당신은 왜 모르는가? 왜냐하면 이 법칙은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마치 보물이 땅 깊숙이 묻혀있는 것처럼. 부는 원하는 자에게 오지 않는다. 부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 무엇을 위해 준비하는가? 부 자체가 아니다. 부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위해서다. 지금 이 순간 100만 달러가 당신 앞에 떨어진다고 상상해보라.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로 어떻게 할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잃을 것이다. 몇 년 안에, 아니, 몇 달 안에. 왜 그런가? 그들이 바보여서가 아니다. 그들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를 다루려면 먼저 자신을 다룰 줄 알아야 한다. 당신의 생각을 다룰 줄 알아야 한다. 당신의 감정을 다룰 줄 알아야 한다. 당신의 충동을 다룰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이 내면의 통치다. 이것이 진정한 힘이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을 보라.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그들은 모두 자신을 통제할 줄 안다. 그들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 충동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다.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는다. 그들의 마음은 고요한 호수와 같다. 표면은 평온하고 깊이는 명확하다. 이런 마음 상태에서만 부의 법칙이 작동한다. 혼란스러운 마음은 혼돈을 끌어들인다. 평온한 마음은 질서를 끌어들인다. 부는 질서를 사랑한다. 부는 조화를 사랑한다. 부는 일관성을 사랑한다. 당신의 삶에 이런 것들이 있는가? 아침에 일어나면 당신의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 평온한가? 아니면 이미 걱정으로 가득한가? 당신의 하루 일과는 질서 정연한가? 아니면 이리저리 끌려다니는가? 당신의 결정들은 일관된 원칙에 기반하는가? 아니면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달라지는가? 이것들이 당신의 부의 온도계다. 내면이 혼돈이면 바깥도 혼돈이다. 내면이 질서면 바깥도 질서다. 부자들이 부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그들은 부를 얻기 전에 이미 자신을 정리했기 때문이다. 가난한 사람들이 로또에 당첨되어도 몇 년 안에 다시 가난해지는 이유도 이것이다. 그들은 부를 얻었지만 자신은 여전히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는 그릇이다. 당신이라는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부는 새어나간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그릇을 준비하는가? 첫째, 당신의 생각을 관찰하라. 하루 종일 당신의 머릿속을 지나가는 생각들을 지켜보라.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걱정인가?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불평인가?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두려움인가? 이런 생각들이 불을 끌어들일 것 같은가? 둘째, 당신의 감정을 다스리라.
감정은 강력한 자석이다. 부정적 감정은 부정적인 것들을 끌어들이고 긍정적 감정은 긍정적인 것들을 끌어들인다. 당신이 하루 종일 분노하고 있다면 분노할 일들이 더 찾아올 것이다. 당신이 하루 종일 감사하고 있다면 감사할 일들이 더 찾아올 것이다. 셋째, 당신의 행동을 규율하라. 작은 약속도 지켜라. 작은 습관도 지켜라. 작은 목표도 달성하라. 이런 작은 것들이 쌓여서 큰 신뢰를 만든다. 우주의 신뢰를 만든다. 우주는 작은 것에 신실한 자에게 큰 것을 맡긴다. 이것이 부의 숨겨진 법칙이다. 먼저 작은 왕국의 왕이 되어라. 그러면 큰 왕국이 주어질 것이다. 당신의 마음이라는 작은 왕국을 먼저 다스려라. 그러면 물질이라는 큰 왕국을 다스릴 기회가 올 것이다. 이것은 그냥 아름다운 말이 아니다. 이것은 실제로 작동하는 법칙이다. 수천 년간 검증된 법칙이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순서를 뒤바꾸려 한다는 것이다. 먼저 부를 얻고 나서 자신을 정리하려 한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순서를 바꿀 수 없다. 집을 짓기 전에 땅을 고르듯이 불을 쌓기 전에 마음을 고르라. 번호이, 규율, 질서, 야망. 야망에도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조급한 야망이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원하는 야망. 오늘 시작해서 내일 결과를 보려는 야망. 두 번째는 질서 있는 야망이다. 차분하고 인내심 있는 야망. 오늘 씨앗을 심고 몇 년 후 열매를 거둘 줄 아는 야망. 당신의 야망은 어느 쪽인가? 조급한 야망을 가진 사람들을 보라. 그들은 항상 바쁘다. 항상 뭔가를 쫓아다닌다. 항상 새로운 기회를 찾는다. 오늘은 부동산이다. 내일은 주식이다. 모레는 암호화폐다. 그들은 씨앗을 심고 일주일 후에 파서 확인한다. 왜 아직 자라지 않았느냐며. 이런 사람들이 부를 얻을 수 있을까? 일시적으로는 가능할지도 모른다. 우연히, 운으로. 하지만 그 부를 유지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규율이 없기 때문이다. 규율 없는 부는 마치 뿌리 없는 나무와 같다. 첫 번째 바람에 쓰러진다. 질서 있는 야망을 가진 사람들은 다르다. 그들은 조용하다. 서두르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그들은 매일 같은 일을 한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난다. 매일 같은 원칙을 따른다. 지루해 보이는가?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이 부를 만드는 방법이다. 록펠러를 보라.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났다. 같은 시간에 출근했다. 같은 원칙으로 결정했다. 50년 동안 변함없이. 사람들은 그의 성공을 보고 운이 좋았다고 말한다. 하지만 50년간의 일관성이 운일 수 있는가? 에디슨을 보라. 그는 하나의 발명품을 완성하기 위해 수천 번의 실험을 했다. 매일, 매일 포기하지 않고. 사람들은 그의 천재성을 칭찬한다. 하지만 그의 진정한 천재성은 포기하지 않는 규율이었다. 포드를 보라. 그는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 수십 년을 준비했다. 실패하고 다시 시작하고 또 실패하고 또 다시 시작했다. 그의 성공을 보고 사람들은 혁신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의 진정한 혁신은 멈추지 않는 인내였다. 이것이 질서 있는 야망이다. 그렇다면 규율이란 무엇인가? 규율이란 감정보다 원칙을 선택하는 것이다. 오늘 기분이 좋지 않아도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다. 오늘 하기 싫어도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규율이란 미래의 자신을 위해 현재의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대로 한다. 현재의 즐거움을 위해 미래를 희생한다. 오늘 편하려고 내일을 포기한다. 지금 놀려고 나중을 포기한다. 이것은 가난으로 가는 확실한 길이다. 부자들은 정반대로 생각한다. 내일의 자유를 위해 오늘 불편을 감수한다. 미래의 안락을 위해 현재의 고생을 받아들인다. 이것이 진정한 지혜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매일, 매 순간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아침에 일어날 때 알람이 울린다. 5분만 더 자려고 하는가? 아니면 바로 일어나는가?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한다. 5분만 더 자는 사람은 평생 5분씩 늦는다. 바로 일어나는 사람은 평생 5분씩 앞서간다. 하루에 5분, 1년이면 30시간, 10년이면 300시간의 차이다. 300시간이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다. 책을 읽을 수 있다. 사업을 계획할 수 있다. 이것이 규율의 힘이다. 작은 것들의 누적이 만드는 거대한 차이. 규율은 또한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다.
시장이 폭락할 때 공황 상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냉정을 유지하는 것이다. 누군가 당신을 비난할 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침묵을 유지하는 것이다. 좋은 기회가 보일 때 무작정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분석하는 것이다. 이런 감정적 규율 없이는 부를 쌓을 수 없다. 주식시장을 보라. 부자들은 남들이 공포에 떨 때 사들이고 남들이 탐욕에 빠져 있을 때 판다. 왜 그들은 그럴 수 있는가? 그들에게 감정적 규율이 있기 때문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정반대로 한다. 모두가 사들일 때 함께 사들이고 모두가 팔 때 함께 판다.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다. 규율은 또한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향해 일관되게 나아가는 것이다. 오늘은 이것, 내일은 저것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의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향해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문제는 목표가 없는 것이 아니다. 목표가 너무 많은 것이다. 동시에 10개의 일을 하려고 한다. 부동산도 하고 주식도 하고 사업도 하고 부업도 하고 결국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성공한 사람들은 다르다. 그들은 하나를 선택하고 그것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한다. 10개 중에 하나를 완벽하게 하는 것이 10개를 모두 대충 하는 것보다 낫다. 당신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다. 그것을 분산시키지 마라. 집중시켜라. 이것이 질서의 힘이다. 혼돈이 아닌 질서, 산만함이 아닌 집중. 질서 있는 야망은 시간이 걸린다. 조급한 야망보다 느려 보인다. 하지만 결국에는 질서 있는 야망이 이긴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속 가능하기 때문이다.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를 기억하라. 빠른 것이 항상 이기는 것은 아니다. 꾸준한 것이 이긴다. 부의 경주에서도 마찬가지다. 빠르게 시작하는 것보다 꾸준하게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신은 토끼인가 거북이인가? 빠르게 시작했다가 지치는 토끼인가? 아니면 천천히 하지만 끝까지 가는 거북이인가? 번호 3. 내면의 일관성의 중요성. 당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가? 이것이 부와 가난을 나누는 가장 확실한 기준이다. 가난한 사람들을 관찰해보라. 그들의 생각, 말, 행동이 제각각이다. 마음으로는 부자가 되고 싶어 한다. 입으로는 성공하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행동은 전혀 다르다. 이런 사람이 성공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내면이 분열되어 있으면 에너지가 흩어진다. 에너지가 흩어지면 힘이 없다. 부는 힘을 요구한다. 집중된 힘을, 일관된 힘을. 성공한 사람들을 보라. 그들의 생각, 말, 행동이 일치한다. 그들이 무언가를 생각하면 그것을 말한다. 그것을 말하면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다. 이것이 진정한 힘이다. 이것이 창조의 힘이다. 우주는 일관성을 보상한다. 혼돈이 아닌 조화를 지지한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이 다르다면 당신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르다면 당신은 세상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거짓말로는 불을 창조할 수 없다. 진실만이 창조의 힘을 가진다. 에디슨을 보라. 그는 전구를 만들겠다고 생각했다. 사람들에게 전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정말로 전구를 만들었다. 수천 번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조롱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각, 말, 행동이 일치했기 때문이다. 포드를 보라. 그는 모든 사람이 자동차를 가질 수 있게 하겠다고 생각했다. 그것을 공개적으로 말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만들었다.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도 전문가들이 미쳤다고 했을 때도 그의 내면이 일관되었기 때문이다. 록펠러를 보라. 그는 석유 사업으로 세상을 바꾸겠다고 생각했다. 그것을 선언했다. 그리고 평생을 바쳐 그것을 실현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생각, 말, 행동의 완벽한 일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은 가짜다. 진짜 믿음이 아니다. 진짜 믿음은 의심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의심이 있어도 계속 행동하는 것이다. 진짜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다. 두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진짜 믿음은 확신이 있는 것이 아니다. 확신이 없어도 계속 전진하는 것이다. 이것이 내면의 일관성이다.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라. 정말로 들여다보라. 부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돈은 더럽다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성공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성공한 사람들을 질투하지는 않는가? 변화하고 싶다고 행동하면서 동시에 옛날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지는 않는가?
이런 내면의 갈등이 있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 마음이 둘로 나뉘어 있으면 힘도 둘로 나뉜다. 힘이 나뉘면 약해진다. 약하면 실패한다. 어떻게 이 갈등을 해결하는가? 첫째, 정직하게 자신을 인정하라. 당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인정하라. 체면 때문에 숨기지 마라. 남의 시선 때문에 포장하지 마라. 돈을 원한다면 돈을 원한다고 인정하라. 성공을 원한다면 성공을 원한다고 인정하라.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자연스러운 욕구다. 둘째, 당신의 믿음을 점검하라. 돈에 대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성공에 대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어릴 때부터 들어온 말들이 있을 것이다. 돈이 전부가 아니다. 가난해도 마음은 부자다. 욕심내지 마라. 이런 믿음들이 당신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는가? 믿음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다. 새로운 믿음을 계속 반복하라. 매일, 매시간, 새로운 믿음을 마음에 새겨라. 나는 부를 창조할 자격이 있다. 나는 성공할 권리가 있다. 나는 더 많이 가질 수 있다. 처음에는 어색할 것이다. 믿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계속 반복하라. 반복이 믿음을 만든다. 믿음이 현실을 만든다. 셋째, 당신의 말을 정리하라. 앞으로는 자신이 믿지 않는 말을 하지 마라. 실행하지 않을 약속을 하지 마라. 말은 창조의 힘이다. 함부로 쓰지 마라.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라고 말했으면 정말로 부자가 되기 위해 행동하라. 나는 성공할 거야 라고 말했으면 정말로 성공하기 위해 준비하라.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면 당신의 말은 힘을 잃는다. 힘없는 말로는 아무것도 창조할 수 없다. 넷째, 당신의 행동을 점검하라. 매일 저녁, 오늘 한 행동들을 돌아보라. 이 행동들이 당신의 목표와 일치하는가? 당신의 말과 일치하는가? 당신의 생각과 일치하는가? 일치하지 않는 행동들을 찾아내라. 그리고 그것들을 바꿔라.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라.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잠자리에 드는 시간, 먹는 음식, 보는 프로그램.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당신의 인생을 만든다. 다섯째, 의심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라. 의심이 없을 수는 없다. 의심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의심 때문에 멈추지 않는 것이다. 의심이 와도 계속 행동하라. 의심이 와도 계속 전진하라. 행동이 의심을 이긴다. 전진이 두려움을 이긴다. 내면의 일관성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시간이 걸린다. 연습이 필요하다. 하지만 일단 만들어지면 그것은 당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 생각, 말,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다. 번호사, 증가의 법칙. 증가란 무엇인가? 증가란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지는 것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풍성해지는 것이다. 하지만 증가는 저절로 일어나지 않는다. 법칙에 있다. 이 법칙을 모르는 사람들은 평생 제자리 걸음이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늘 똑같다. 이 법칙을 아는 사람들은 다르다.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이 가진다. 더 많이 영향을 미친다. 더 많이 기여한다. 증가의 첫 번째 법칙은 질서다. 혼돈 속에서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다. 씨앗을 뿌려도 자라지 않는다. 물을 줘도 자라지 않는다. 반면 질서 속에서는 모든 것이 자란다. 작은 씨앗도 거대한 나무가 된다. 당신의 삶에 질서가 있는가? 당신의 시간 사용에 질서가 있는가?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중요한 일을 처리하는가? 당신의 공간에 질서가 있는가? 집이 정리되어 있는가? 사무실이 깔끔한가? 필요한 것을 쉽게 찾을 수 있는가? 당신의 마음에 질서가 있는가?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아니라 명확한 계획이 있는가? 질서 없는 노력은 의미가 없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과가 없다. 질서 있는 노력은 다르다. 조금만 해도 큰 결과가 나온다. 두 사람이 똑같이 열심히 일한다고 하자. 한 사람은 체계적으로 일하고 다른 사람은 무작정 일한다. 누가 더 많은 결과를 낼까? 당연히 체계적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질서의 힘이다. 증가의 두 번째 법칙은 유용성이다. 당신이 제공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남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증가는 없다. 반대로 조금이라도 남에게 도움이 되면 반드시 증가가 있다. 카네기를 보라. 그는 강철을 만들었다. 그 강철로 다리를 만들고 건물을 만들고 철도를 만들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강철 덕분에 더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었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었다. 그래서 그는 부자가 되었다. 록펠러를 보라. 그는 석유를 정제했다. 그 석유로 사람들이 밤에도 불을 켤 수 있었다. 추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석유 덕분에 더 따뜻하게 지낼 수 있었다. 더 오래 일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는 부자가 되었다. 에디슨을 보라. 그는 전구를 발명했다. 그 전구 덕분에 사람들이 밤에도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전 세계가 그의 발명 덕분에 더 밝아졌다. 더 안전해졌다. 그래서 그는 부자가 되었다. 우연일까? 아니다. 이것이 법칙이다.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보상을 받는다. 적은 사람에게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사람은 적은 보상을 받는다.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은 보상을 받지 못한다. 당신이 하는 일은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가? 당신의 직업이 사라진다면 누가 불편해할까? 아무도 불편해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일은 위험하다. 반대로 많은 사람이 불편해한다면 당신의 일은 안전하다. 더 많은 사람에게 더 큰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라. 그것이 증가의 길이다. 증가의 세 번째 법칙은 지속성이다. 하루 이틀 잘한다고 증가가 일어나지 않는다.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실패한다. 시작은 좋다. 열정도 있다. 하지만 지속하지 못한다. 일주일 하고 멈춘다. 한 달 하고 멈춘다. 그리고는 왜 결과가 없느냐고 불평한다. 나무를 키워본 적이 있는가? 씨앗을 심고 하루 만에 나무가 자라는가? 일주일 만에 열매가 열리는가? 한 달 만에 그늘을 만들어주는가? 그럴 리 없다. 몇 년이 걸린다. 어떤 나무는 10년이 넘게 걸린다. 하지만 일단 다 자라면 수십 년 동안 열매를 준다. 수백 년 동안 그늘을 만들어준다. 증가도 마찬가지다. 처음에는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복리의 원리를 아는가? 처음 몇 년은 별 차이가 없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차이가 커진다. 10년 후에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 20년 후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난다. 인생의 모든 것이 복리로 작동한다. 실력도 복리다. 처음에는 조금씩 늘다가 어느 순간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인맥도 복리다. 처음에는 몇 명뿐이다가 어느 순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경험도 복리다. 신뢰도 복리다. 영향력도 복리다. 모든 것이 복리다. 하지만 복리의 혜택을 받으려면 중단하지 말아야 한다. 중간에 멈추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지금까지 쌓인 것들이 모두 사라진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다. 복리의 마법이 시작되기 직전에 포기한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데, 그 직전에 포기한다. 당신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가? 아직 결과가 보이지 않는 단계인가? 그렇다면 더 기다려라. 더 지속하라. 결과는 반드시 온다. 증가의 네 번째 법칙은 봉사다. 자신을 위해서만 하는 일은 한계가 있다. 남을 위해 하는 일은 한계가 없다. 자신만을 위한 동기는 금방 지친다. 남을 위한 동기는 지치지 않는다. 성공한 모든 사람들을 보라. 그들은 모두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했다. 자신의 이익만 추구했다면 그렇게 큰 성공을 거둘 수 없었을 것이다. 우로스를 보라. 그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저렴하게 쇼핑할 수 있게 만들었다. 자신만을 위한 것이었다면 몇 개의 상점으로 만족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수천 개의 상점을 만들었다.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려는 마음 때문이었다. 당신의 일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오직 자신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한가?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마음이 클수록 더 큰 성공을 거둔다. 이것은 도덕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실용적인 법칙이다. 남을 도우면 남이 당신을 돕는다. 남에게 가치를 주면 남이 당신에게 가치를 준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이다. 이것이 증가의 법칙이다. 주는 만큼 받는다. 아니, 주는 것보다 더 많이 받는다. 이것을 믿고 실천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증가를 경험한다. 번호, 청지기 정신과 부의 관리. 부를 얻는 것보다 부를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를 얻는 것에만 집중한다. 하지만 진정한 부자는 다르다. 그들은 부를 얻기 전부터 부를 관리하는 방법을 안다. 이것이 청지기 정신이다. 청지기란 무엇인가?
주인을 대신해서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당신은 당신 재산의 주인인가? 아니다. 당신은 청직일 뿐이다. 진짜 주인은 우주다. 무한한 지성이다. 당신은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것뿐이다. 이것을 이해하는 순간 당신의 돈에 대한 태도가 바뀐다. 함부로 쓸 수 없다. 낭비할 수 없다. 과시할 수 없다. 신중하게 관리해야 한다. 지혜롭게 사용해야 한다. 목적에 맞게 투자해야 한다.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 우주는 더 많은 부를 맡긴다. 반대로 함부로 쓰는 사람에게서는 부를 회수한다. 로또 당첨자들을 보라. 대부분이 몇 년 안에 파산한다. 왜 그럴까? 그들에게 청지기 정신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을 부의 주인이라고 생각한다.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생각한다. 큰 실수다. 부는 주인을 알아본다. 진짜 청지기와 가짜 주인을 구분한다. 진짜 청지기에게는 더 많이 맡긴다. 가짜 주인에게서는 모두 회수한다. 그렇다면 청지기 정신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첫째, 감사하는 마음이다. 지금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라.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100원이든 1000원이든 감사하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더 많이 주어진다.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 왜 더 주겠는가? 지금 것도 고마워하지 않는데.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감사 목록을 써보라. 가진 것들에 대해, 받은 것들에 대해. 처음에는 어색할 것이다. 감사할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될 것이다. 하지만 찾아보라. 반드시 있다. 건강, 가족, 친구, 집, 음식, 심지어 숨 쉬는 것까지. 모든 것이 감사의 대상이다. 둘째, 계획하는 습관이다. 돈을 받으면 바로 쓰지 마라. 먼저 계획하라. 얼마를 저축할 것인가? 얼마를 투자할 것인가? 얼마를 기부할 것인가? 얼마를 생활비로 쓸 것인가? 미리 정해놓고 그대로 실행하라. 계획 없이 쓰는 돈은 모두 낭비다. 아무리 필요한 것을 샀어도 낭비다. 왜냐하면 더 중요한 것에 쓸 기회를 놓쳤기 때문이다. 부자들은 모두 계획적으로 돈을 쓴다. 충동적으로 사지 않는다. 어떤 부자가 비싼 시계를 사더라도 그것은 충동 구매가 아니다. 미리 계획된 구매다. 언제, 왜, 어떤 목적으로 살 것인지 미리 정해놓았다. 이것이 청지기의 마음가짐이다. 셋째, 절제하는 능력이다. 가질 수 있다고 해서 모두 가져서는 안 된다. 할 수 있다고 해서 모두 해서는 안 된다. 절제는 힘이다. 자제력이 있는 사람에게 더 큰 힘을 준다. 아이에게 칼을 주지 않는 것과 같다. 다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절제력이 없는 사람에게 큰 불을 주면 망가진다. 자신도 망가지고 남도 망가뜨린다. 그래서 우주는 절제력을 먼저 테스트한다. 작은 돈으로 절제력을 테스트한다. 통과하면 더 큰 돈을 준다. 큰 돈으로 절제력을 테스트한다. 통과하면 더 많은 기회를 준다. 이것이 부의 시험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험에서 떨어진다. 작은 돈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큰 돈을 원한다. 불가능하다. 작은 것에 신실하지 못한 자에게 큰 것을 맡기지 않는다. 넷째, 책임감이다. 당신의 돈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하라. 어떤 회사에 투자하는가? 그 회사가 세상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가? 어떤 것을 사는가? 그것이 환경을 해치지는 않는가? 어디에 기부하는가? 그 기관이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가?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사람이 진정한 청직이다. 돈은 에너지다. 에너지는 방향이 있다.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면 좋은 결과가 나온다.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면 나쁜 결과가 나온다. 당신은 그 에너지의 방향을 결정하는 사람이다. 큰 책임이다. 다섯째, 관대함이다. 부를 혼자만 가지려고 하지 마라. 나누어라.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라. 좋은 일에 기부하라. 젊은 사람들을 교육하라. 이것이 부의 순환을 만든다. 부를 움츠리고 있으면 썩는다. 흘려보내야 새로운 부가 들어온다. 강물을 보라.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물이 들어온다. 고인 물은 썩는다. 부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관대함에도 지혜가 필요하다. 무작정 주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주는 것이다. 진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어라. 게으른 사람을 더 게으르게 만들지 마라. 교육에 투자하라. 사람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 도와라. 이것이 지혜로운 관대함이다. 청직이 정신을 가진 사람은 절대 부를 잃지 않는다.
설령 일시적으로 잃더라도 다시 회복한다. 왜냐하면 그가 부를 관리하는 방법을 알기 때문이다. 청직이 정신없이 얻은 부는 오래가지 않는다. 반드시 사라진다. 청직이 정신과 함께 얻은 부는 영원하다. 계속 증가한다. 다음 세대에게까지 전해진다. 당신은 어떤 부를 원하는가? 일시적인 부인가? 영속적인 부인가? 영속적인 부를 원한다면 지금부터 청직이 정신을 기르라. 작은 돈부터 청지기처럼 관리하라. 그러면 큰 돈을 관리할 기회가 올 것이다. 번호 6. 순환의 법칙. 부는 흘러야 한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부를 쌓아두려고 한다. 숨기려고 한다. 혼자만 가지려고 한다. 큰 착각이다. 부는 강물과 같다. 흘러야 살아있다. 고이면 썩는다. 당신 주변에서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돈을 모으기만 하고 쓰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의 얼굴을 보라. 메마르다. 생기가 없다. 불안해한다. 돈은 많지만 행복하지 않다. 부유하지만 풍요롭지 않다. 왜 그럴까? 순환을 막았기 때문이다. 순환이 막히면 에너지가 정체된다. 에너지가 정체되면 썩는다. 썩은 에너지는 독이 된다. 자신을 독으로 채우고 있는 것이다. 반대로 순환이 잘 되는 사람을 보라. 돈을 벌기도 하고 쓰기도 한다.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한다. 그런 사람의 얼굴은 밝다. 생기가 넘친다. 자신감이 있다. 같은 돈을 가져도 전혀 다르다. 이것이 순환의 힘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순환을 만드는가? 첫째, 두려움을 버려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순환을 막는 이유는 두려움이다. 혹시 나중에 부족하면 어떻게 하지? 혹시 더 필요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이 순환을 막는다. 하지만 이 두려움은 근거가 없다. 실제로는 반대가 일어난다. 순환을 막으면 더 부족해진다. 순환을 만들면 더 풍족해진다. 이것을 믿고 실천해보라. 둘째, 믿음으로 주어라. 주는 것이 두렵다면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100원도 좋다. 1000원도 좋다. 중요한 것은 금액이 아니라 마음가짐이다. 믿음으로 주는 100원이 두려움으로 주는 10만 원보다 낫다. 믿음이 있으면 작은 것도 큰 결과를 만든다. 두려움이 있으면 큰 것도 작은 결과만 만든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누군가를 도와라. 누군가에게 가치를 주어라. 처음에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을 것이다. 하지만 계속하라. 언젠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더 큰 것이 돌아올 것이다. 셋째, 목적을 가지고 주어라. 무작정 주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주어라. 왜 주는가? 무엇을 위해 주는가? 목적 없는 관대함은 낭비다. 목적 있는 관대함은 투자다.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어라. 정말로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하라. 그래야 순환이 제대로 작동한다. 넷째, 받을 줄도 알아라. 주기만 하고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도 순환을 막는다. 순환은 주는 것과 받는 것 둘 다 필요하다. 한쪽만으로는 순환이 되지 않는다. 누군가 당신에게 무언가를 주려고 할 때 거절하지 마라. 고맙게 받아라. 받는 것도 재능이다. 주는 사람이 기쁨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다섯째, 용서하라. 용서도 순환의 한 부분이다. 누군가에게 화가 나 있으면 그 사람과의 에너지 순환이 막힌다. 원한을 품고 있으면 그 원한이 에너지를 잠근다. 용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행동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저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다. 여섯째, 지식을 나누어라. 돈만 순환시키는 것이 아니다. 지식도 순환시켜야 한다.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라. 가르쳐주면 경쟁자가 늘어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결핍 사고에 빠진 사람이다. 실제로는 반대다.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더 많이 배우게 된다. 지식도 강물과 같다. 흘러야 더 많이 들어온다. 일곱째, 시간을 투자하라.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시간도 주어라.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어라. 누군가의 고민을 상담해 주어라. 누군가의 일을 도와주어라. 시간은 돈보다 소중하다. 시간을 주는 것은 돈을 주는 것보다 큰 선물이다. 하지만 시간도 지혜롭게 사용하라.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어라. 여덟째, 기회를 나누어라. 좋은 기회가 있으면 혼자만 가지지 마라.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라. 혼자 큰 기회를 독차지하려고 하면 오히려 기회를 놓친다. 여러 사람과 함께하면 기회가 더 커진다.
더 확실해진다. 이것이 순환의 마법이다. 아홉째, 네트워크를 만들어라. 좋은 사람들을 서로 연결해 주어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연결해 주어라. 이렇게 하면 당신이 네트워크의 중심이 된다. 모든 순환이 당신을 거쳐간다. 중심에 있는 사람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다. 열째, 감사를 표현하라. 받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현하라. 말로, 행동으로, 글로. 감사는 순환을 가속화한다. 감사받은 사람은 더 주고 싶어진다. 감사는 마중물과 같다. 더 큰 선물을 불러온다. 순환의 법칙을 믿고 실천하는 사람은 절대 부족하지 않는다. 설령 일시적으로 부족해도 곧 회복된다. 순환이 계속 새로운 것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순환을 막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항상 부족하다. 에너지가 정체되어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순환을 만드는 사람인가? 순환을 막는 사람인가?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번호 7. 최종 통합. 번영을 위한 준비. 진정한 부자가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은행 잔고로 아는 것이 아니다. 소유한 것의 가치로 아는 것도 아니다. 진정한 부자는 마음의 평화로 안다. 돈이 있어도 불안하다면 아직 부자가 아니다. 돈이 적어도 평안하다면 이미 부자의 길에 들어선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 비밀이다. 가장 중요한 비밀이다. 평화는 준비의 신호다. 큰 책임을 맡을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다. 더 많은 부를 다룰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다. 평화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우주는 더 큰 기회를 준다. 더 많은 부를 맡긴다. 반대로 불안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서는 기회를 거두어 간다. 부를 회수한다. 당신의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적은 돈을 가지고도 평온한가? 큰 돈을 잃어도 침착한가? 이것이 진정한 테스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에 따라 감정이 흔들린다. 돈이 많으면 기뻐하고 돈이 적으면 우울해한다. 이런 사람은 아직 부의 그릇이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다. 부의 그릇이란 무엇인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다. 부를 얻어도 교만하지 않고 부를 잃어도 절망하지 않는다. 항상 같은 원칙으로 살고 같은 가치로 판단하고 같은 목적을 추구한다. 이런 사람만이 진정한 부를 누릴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평화를 얻을 수 있는가? 첫째, 정체성을 소유에서 분리하라. 나는 이것을 가진 사람이다가 아니라 나는 이런 사람이다로 생각하라. 가진 것이 당신을 정의하지 않는다. 당신의 성품이 당신을 정의한다. 이것을 이해하면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다. 가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안도 사라진다. 당신은 당신이다. 무엇을 가지든 가지지 않든. 둘째, 모든 부를 임시적인 것으로 보라.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것은 없다. 모든 것은 일시적이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집착이 사라진다. 집착이 사라지면 평화가 온다. 임시적으로 맡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혜롭게 사용하라. 청지기 정신으로 관리하라. 셋째, 봉사를 목적으로 하라. 부를 축적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봉사하는 것이 목적이어야 한다.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라. 더 큰 임팩트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라. 이런 목적 의식이 있으면 부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달라진다. 부는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 된다. 수단에 집착하지는 않는다. 넷째, 감사를 습관화하라. 매일 감사할 것을 찾아라. 크든 작든 많든 적든. 감사는 마음을 평화롭게 만든다. 만족감을 준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다. 감사하는 마음이 더 많은 감사할 일을 끌어들인다. 다섯째, 원칙을 세우고 지켜라.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원칙을 만들어라. 정직, 성실, 근면, 절약, 관대함, 이런 원칙들을 세우고 평생 지켜라. 원칙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원칙이 당신을 지켜준다. 원칙이 당신의 길잡이가 된다. 여섯째,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라.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마라. 오래 부자로 남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하루아침에 사라진다. 천천히 쌓은 것은 오래간다. 지속 가능한 부를 만들어라. 당신이 없어도 지속되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것이 진정한 부다.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일곱째, 다음 세대를 생각하라.
당신 세대에서 끝나는 부가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수 있는 부를 만들어라. 돈만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지혜도 전해주어라. 원칙도 전해주어라. 가치관도 전해주어라. 이것이 진정한 유산이다. 여덟째, 겸손을 유지하라. 아무리 성공해도 겸손하라. 아무리 많이 가져도 겸손하라. 교만은 몰락의 시작이다. 겸손은 성장의 시작이다. 배울 것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인정하라. 모르는 것이 훨씬 많다는 것을 인정하라. 이런 마음가짐이 계속 성장하게 만든다. 아홉째, 균형을 추구하라. 일만 하지 마라. 휴식도 필요하다. 가족과의 시간도 필요하다. 자신만의 시간도 필요하다. 균형 잡힌 삶이 지속 가능한 성공을 만든다. 열심히 일하되 건강을 해치지 마라. 돈을 벌되 관계를 희생하지 마라. 모든 것을 얻으려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잃지 마라. 열째, 끊임없이 준비하라. 성공했다고 해서 준비를 멈추지 마라. 계속 배우고, 계속 성장하고, 계속 발전하라.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라. 새로운 기회에 대비하라. 준비된 사람에게만 기회가 온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기회가 와도 알아보지 못한다. 이 모든 것들이 통합될 때 당신은 진정한 부자가 된다.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풍요로운 사람이 된다.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사랑도 있고 평화도 있는 사람이 된다.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이것이 진정한 번영이다.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주 전체가 그를 지지하기 때문이다. 당신도 이 길을 걸을 수 있다.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지금부터 시작하라.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하지만 확실하게 시작하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선택 앞에 서 있다. 지금까지 들은 이 모든 법칙들이 당신의 마음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단순한 정보로 머물고 있는가? 아니면 변화의 씨앗으로 자리 잡고 있는가? 당신이 이 순간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진다. 수천 년 동안 숨겨져 있던 이 법칙들을 이제 당신이 알았다. 내적 질서의 힘을, 규율의 마법을, 일관성의 창조력을, 순환의 비밀을 모두 알았다. 하지만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지식은 행동 없이는 무력하다. 이해는 실천 없이는 의미가 없다. 당신은 지금 두 개의 길 앞에 서 있다. 첫 번째 길은 예전 그대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을 흥미로운 이야기로 치부하고 내일이면 잊어버리는 것이다. 여전히 같은 습관으로, 같은 생각으로, 같은 결과를 만드는 것이다. 두 번째 길은 변화의 길이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다르게 사는 것이다. 이 법칙들을 당신의 삶에 적용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하지 않는 것도 선택이다. 미루는 것도 결정이다. 나중으로 미루는 것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결정과 같다. 이 순간이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일 수도 있다. 10년 후, 20년 후 당신이 되돌아볼 때 오늘이 모든 것이 바뀐 날이 될 수도 있다. 아니면 그냥 지나쳐버린 또 하나의 평범한 날이 될 수도 있다. 결정은 당신의 몫이다. 하지만 이것만은 분명하다. 우주는 준비된 자를 기다리지 않는다. 기회는 주저하는 자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시간은 망설이는 자를 위해 멈춰있지 않는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느끼는가? 그 변화가 바로 법칙이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다. 우주가 당신에게 응답하고 있다는 신호다. 이 변화를 붙잡아라. 놓치지 마라. 이런 순간은 자주 오지 않는다.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진정한 힘이다. 당신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창조의 힘이다. 이제 그 힘을 사용할 때가 되었다. 내일이 아니다. 다음 주가 아니다. 다음 달이 아니다. 지금이다. 바로 지금이 당신의 순간이다. 이 순간 당신이 내리는 결정이 당신의 운명을 바꾼다. 당신의 미래를 결정한다. 당신의 유산을 만든다. 당신은 평범한 삶에 만족할 사람인가? 아니면 비범한 삶을 창조할 사람인가? 당신은 환경의 희생자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환경의 창조자가 될 것인가? 당신은 법칙을 모르는 채 살 것인가? 아니면 법칙을 활용하여 살 것인가? 선택하라. 지금 선택하라. 이 변화를 계속 이어가고 싶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구독하라. 이 여정을 함께 걸어가고 싶다면 주저하지 마라. 변화는 지금 시작된다. 성공은 지금 시작된다. 당신의 새로운 인생은 지금 시작된다. 내일이 아니다.
나중이 아니다. 언젠가가 아니다. 지금이다. 바로 지금이다.